그럼 방어하고 억압이 높은 내담자를 어떻게, 특히 이제 방어와 억압이 높은데 불안하고 공포도 있어요. 불안과 공포는 있는데 억압하고 방어도 해. 그럼 어떻게 상담자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왜 방어를 하느냐의 측면을 제가 L과 그 F와 그 방어 척도의 시소의 관계를 제가 그 앞 영상에서 그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은 피검자들은 방어를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어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당연히 위험하고 추위가 오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 그러지 않을 때는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고 벗고가 자유로운 것이 방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옷을. 그런데 이게 1년 12달 내내 옷을 껴입고 있으면은 본인지 첫째는 무거워요. 근데 이걸 벗지 못하는 이유는 벗으면은 내가 죽을까 싶어서 입고 있는 거잖아요. 여름에도 사실은 옷을 벗으면 되는데 겨울 내내 입고 있었던 옷을 여름에 벗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나가면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옷을 못 벗겠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심리 구조를 내담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해했는데 내담자도 이해를 해야 돼요.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말하는 심리적인 결과를 내담자에게 잘 이렇게 당신이 이렇다가 아니라 이렇게 검사에서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해서 이제 이 내담자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킨다는 말은 내 안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상담자가 잡고 이 연결을 하면은 내담자들이 자기의 마음이 이해받았다고 생각해서 옷을 어때요? 하나씩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방법.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근데 단순히 이 이제 내담자가 두 가지예요. 방어하고 억압이 높다라는 것은 제가 좋은 거라 그랬죠. 방어를 해야지, 당연히, 추위에서는. 방어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객관적 검사에서는 방어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아 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투사 검사에서 볼 때는 투사 검사에서 이제 뭐 HTP라든가 로샤 이런 부분을 해보는 게 좋은데 HTP 검사, 투사 검사에서 그 직그림에서 기둥이 없다. 또 나무 그림에서 이 기둥이 너무 협소한데 이 위에 그 열매라든가 이게 너무 무겁게 이 지탱하지 못할 만큼 옷을 이렇게 열매가 너무 많다는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다. 열매도 많다. 그리고 사람의 그런 그림에서 되게 이제 사람의 느낌보다는 약간 유령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거나 눈동자가 없거나 이런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내담자의 자아 구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불안하고 이것들이 되게 무겁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자아 구조가 굉장히 약해서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그 투사 검사에서. 그러면 객관적 검사에서 보는 MMPI하고 투사 검사에서 보는 것이 비일치할 때 이것이 이제 상담자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럼 이 비일치한단 말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되을 때는 이 객관적인 것은 의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신이라는 구조와의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신은 인간에게 보호를 하는 측면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신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이제 믿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암시적인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 분들이 이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불안들을 어떤가요? 그 신앙 안으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잖아요. 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숨는다 그러고 방어한다 그러고 회피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보호받는다 이렇게 이제 느껴요. 어쨌든 그건 언어적 선택이니까. 그러면 내담자에게 이렇게 자아가
내가 보호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 보호받는다라는 게 신과의 관계에서는 신이 나를 보살펴준다, 나를 돌보아준다. 그 말은 나를 양육한다. 리페어런팅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양육되어지고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돌봄, 보호. 이렇게 있는 관계에서는 자아 강도가 괜찮을 수 있어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지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늘 신과의 관계에서만 계속해서 우리가 24시간을 생활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이라는 잠 속에서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의식에 이런 것들을 다 불을 끄고 무의식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내려놓고 이 관계에서는 무의식이 왕노릇을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이 신의 그런 관계의 그런 어떤 관계가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새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투사검사죠. 투사검사에서는 이 신의 영역이 뭐라 그럴까? 순간적으로 힘든 것들이 나올 때 이 내담자가 피검자가 아주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벽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만 이게 버틴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자기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 되게 없다라는 거예요. 투사검사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면 이런 이제 내담자는 곧 자아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70대 정도야. 뭐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이든 간에 모두 다 자아에 대한 이런 사인은 굉장히 상담자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불안과 공포를 급격하게 다루면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아주 이 내담자가 가져왔던 삶에 일상의 자아를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일상의 자아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구조를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이 내담자가 신앙의 구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대처 능력이야. 근데 얘를 빼버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단이야. 저걸 빼갖고 그냥 확 교체를 해버리고 싶어. 우리 배터리 교체하듯이.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 어쩐다? 그냥 자아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상담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는 위에 이제 신의 영역인 거죠. 다만 우리는 도울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지만은 그가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상담자가 이 돕고자 하는 강한 열정으로 특히 이제 막 믿음이 높으신 신앙자들이 막 이 배터리를 빨리 교체를 해서 이 신앙에 막 이런 이단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거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그러나 이 상담 관계에서는 그가 가져왔던 그 신앙의 그 시스템, 구조, 관계를 존중하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내담자가 이 부분을 자기가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담에서 상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자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다면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사람들을 좀 연락도 하고 만나고 참 잘하신다. 그 사람들 만날 때 어떤 힘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잘하고 굉장히 이런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긍심, 이게 자아를 세우는 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거잖아. 내 스스로는 나는 문제 없어. 잘하고 있잖아. 뽕뽕 하는데 사실 안에는 다 이게 막 허늘허늘한 거야, 안에는 이게 갈비뼈도 불러지라 그러고 여기도 부도지고 무너지고 이러는데 옷을 입어갖고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해줘야 되는 것은 옷을 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는 그대로 두되 본인이 무거우면 스스로 벗을 수 있도록. 아니 갈비뼈가 내려앉으면 옷을 무거운 걸 하고 있으면 이 갈비뼈에도 영향이 좀 안 좋잖아. 근데 자기가 벗어야 돼요. 어떻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뭘 안정감? 너가 이렇게 보호받으려고 애썼네. 수고했네. 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상담자가 해준 건 이 무너진 갈비뼈, 이 안에 자아, 이거에 악교 붙여지는 거예요. 이 악교가 뭐예요?
이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서서히 약을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약? 인정, 공감약이다. 인정과 공감약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 동영상에서 많은 부분 안내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것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특강 가서도 했던 내용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불안과 공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담자의 접근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